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투자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 어떤 유튜버 분들도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일 거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의 생각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제 뇌피셜이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 의견이니까 오늘도 역시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진짜 제 방송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진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만약에 제 방송을 봐주시는 어떤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이 계시다면, 암호자산 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보시고 좀 메일이라던가 댓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시작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되면 잘 보고 있다는 댓글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자산 시장은 지금 시대에서 몇 번 없는 엄청난 자산을 혁명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글로벌 대기업들 다 암호자산 만들고 난리 났죠. 중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기회를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라도 실패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들의 불장을 예상했어요. 불장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9%입니다. 거의 지금까지도 잘 우상향 해왔지만 불장이 안 올 가능성은 전 상당히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라도 불장이 안 온다면 그냥 불장이 아니라 그냥 두세 배 상승 후에 끝나버리면 제가 생각했던 제 어떤 기대 수익률에 못 미치거든요. 저는 최소 10배, 지금으로부터 10배 이상 먹을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10배 이상 못 먹고 두세 배만 먹는다면 사실 이것조차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진짜 그 정도까지는 진짜 100%라고 생각하고요. 1.1t 확률로 제가 틀렸다면 해지하는 수단이 있어야겠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지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잖아요.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부동산, 하물며 미술품 등까지도 모든 것이 블록체인화되어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2020년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살아남을 암호자산을 선점하면 그건 진지하게 10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시기,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우리 삶에 녹아들기 직전에 인터넷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10년 후는 블록체인 없이는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살아남는 IT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100배 이상 먹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망 대기업들도 다 그랬었죠. 요즘 많이 올라온 테슬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만약에 불장 올 가능성이 99%지만 마냥 안 왔을 때에 대안으로, 그래서 저는 100배 갈 코인을 골라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 골라낸다면 100배 갈 놈을 잡은 거니까 투자는 성공하게 될 거고, 만약 못 고르게 된다면 불장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투트랙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장이 안 왔을 때, 그러니까 0.1%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불장이 안 왔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험이 결국엔 중소형 알트코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프로젝트, 아직 거래소에 여러 곳에 상장되진 안 되었지만 거래소 상장 이슈와 꽤 뜰 것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확실성이 큰 그 중소형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분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여기 나옵니다. 제가 투자한 건 이래요. 일단 메이저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 리플, BSV, 테조 등의 적절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저한테는 채권이에요. 큰 현금은 다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하락 시 방어를 위한 채권 용도입니다. 지금 8월 17일 02시 이 시점엔 전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안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알트코인들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면 제 좀 계좌도 좀 많이 깎이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제 생각을 따라서 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채권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주요 알트코인들로 많이 잘 사둔 상태고요. 그리고 클레이튼과 오르빗 체인을 샀어요. 제가 방금 말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프로젝트로 뽑은 애가 클레이튼이에요. 다행히 최근에 가격 펌핑도 많이 나와서 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클레이튼 팔 생각이 없어요. 클레이튼 비중이 꽤 높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팔 생각이 없고, 앞으로 오를 이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르빗 체인이라는 코인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지금까지는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언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르빗 체인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르빗 체인이 클레이튼이랑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고, 최근 나왔던 클레이튼의 어떤 그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클레이스테이션을 주관하고 있는 회사가 이 오르빗 체인을 만든 올빗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나무 자회사로 DXM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슨 트리니토라고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옛날 올비트 대표였던 거예요. 제 시각에서는 업비트 자회사가 결국 오르빗 체인이랑 DXM이고, 클레이튼 그라운드 X랑 오르빗 체인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 오르빗 체인 같은 경우엔 크로스 체인 역할을 해서 이제 클레이튼 서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클레이튼이 성장할 때 오르빗 체인도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추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오르빗 체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맘 먹고 좀 리스크를 많이 지고 샀다라고 생각하는 애인데, 좀 펌핑이 잘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오르빗 체인이 타 거래소, 업비트라던가 이런 대형 거래소 상장 이슈가 뜨면 그 펌핑이 어떨지 굉장히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투자했다고 절대 투자하진 마세요. 왜냐면 오르빗 체인을 지금 상장시켜 놓은 거래소가 올비트라는 거래소인데, 거기는 거래량도 거의 없고 중소형 거래소다 보니까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예요. 지금도 그 리스크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뭐 뒷광고 이런 뭐 소문이 있는데, 저 뒷광고 받고 이거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지만 오르빗 체인 이외에는 좀 불안하니까 그냥 진짜 전 솔직한 방송 하고 싶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진짜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어떤 이 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그런 판단 근거 정도만 좀 들어주시면, 다른 좋은 코인, 저보다 더 좋은 코인 찾아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들을 찾았는데, 코인에서 좀 기회를 찾아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김치코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처음에 4월에 투자한 이유도 저는 비트코인을 좀 조사해 보니까 기회라고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비트코인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치 코인들도 분명히 살아남는 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골라내기가 너무 쉽진 않아요. 제가 언뜻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을 때 진짜 딱 봐도 스캠이다, 이거 사기 같다 싶은 것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근데
그러니까 저 역시 영원으로 가는 코인들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를 해야겠고, 가격 펌핑이 영 안 나오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은 뭐 언제든지 손절칠 각오는 하고 있는데, 그치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벌써 좀 좋은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코인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 영향을 덜 받더라고요. 김치코인들은 비트코인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최근에 클레이튼이나 오르비체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펌핑이 있었거든요. 막 5배? 거의 막 큰 호재도 없었어요, 딱히. 근데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사실 오르비체인 입장에선 클레이튼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른 유망 코인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이 한국 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의 조화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추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 제가 생각이 바뀌면은 그 구독자님들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고, 제 생각과 다른 점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받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뭐 완벽한 투자자도 아니고 제가 엄청나게 특출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좋은 투자 방안이 나온다면 전 충분히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있어요. 항상 저는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고요.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만든 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나? 얘네 메이저들이 5분의 2 정도 있고요. 클레이튼 오르비체인이 5분의 2, 나머지 얘네들이 5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크기로 그걸 나타낸 거고요. 일단 많은 유튜버 분들이 메이저 코인만이 답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 하는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이것도 다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유튜버 분들 진짜 너무 고생해서 좋은 자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는데요. 근데 그 분들이 99% 다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죠. 물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패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린 김치코인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는 것도 그 진짜 채우지 못한 1%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저만의 견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과 함께 공유해주시고 생각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